다주택자가 되면 많은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집을 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빌딩 남자입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저희 백폭션 오셔서 질문하는 것이, 다주택자가 되는데, 경매하면 결국 다주택자 될 텐데 계속 해도 됩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상가를 사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월세 수익은 상가 훨씬 좋으니까. 상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 걸 해야 돈을 벌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맞죠? 근데 이제 다주택자가 되면 많은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들에게 다주택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하셔.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을 정말로 지금보다 좀 더 벌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지금 내가 받는 월급보다 월급만큼 따로 재테크를 해서 매월 수입을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때로는 이제 거의 퇴직을 하셔가지고 연금 받으시는 분들, 그 연금보다 그 한 2배 정도 더, 그 연금만큼 좀 더 돈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주부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저것 쓸 것도 많잖아요. 친정에도 뭐 좀 해야 되고, 뭐 자기도 나름대로 좀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남편이 벌어오는 걸 가지고 자식들 키우고 학원 보내고 공부 가르치고 부모님 봉양하고 또는 뭐 가족들 뭐 이렇게 행사하고 그러면 솔직히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잘 안 남잖아요.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그죠? 교육비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쓰는 걸 거의 줄이잖아요. 주부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죠? 애기 어머니들 같은 경우도 많이 절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절약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수입을 더 창출하셔야 돼요. 수입을 창출하지 않고는 어떤 경제적 자유로 만들어지겠어요. 자, 어쨌든 뭐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다주택자면 손해보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네. 그거를 제가 오늘 네이버 기사에, 부동산 기사에 제일 위에 나왔더라고요. 다주택자가 작년 1년 사이에 7만 명이 늘었어요. 7만 명이. 7만 명이 늘었고, 이제 지난해까지 해서 한 220만 명에 육박한답니다. 전체에. 집 2개 이상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22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 그랬죠. 부동산은 내가 부동산을 조사해 가지고 괜찮은 거, 앞으로 돈이 될 만한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적은 금액으로라도 아주 남들이 보기엔 후지지. 남들이 보기엔 후져도 그냥 이렇게 앞으로 괜찮겠다라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낙찰을 받고 때로는 일반 매매로 사던가 해도 시간이 돈을 벌어줍니다. 어차피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야 되니까 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그 부동산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돈으로.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게 작은 거라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데 이 통계청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해 220만 명에 육박한 다주택자 중에서 작년 한 해만에 한 7만 명 정도 늘었다. 그 전에는 더 많이 늘었는데 작년 한 해에 그래도 우리 문정부가 무진장 활약을 해가지고 그 증가율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기사에는 이런 얘기, 양극화 현상이 더 나타난다.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 뭐 이런 얘기죠. 중요한 거는 이 기사가 나온 것 중에 정부가 정책을 계속 펴잖아요. 2012년부터 계속 어쨌든 정부가 그전에도 정부가 계속 정책을 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6년 연속 다주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집을 사는 걸까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대부분 돈 있는 사람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매를 해서 그렇지 경매로 집 사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헬리오 시티가 몇 가구 분양했죠? 몇 세대? 9천 몇백 세대죠? 그 다음에 저기 암사동 거기 강동구 저쪽에 가는 쪽 거기 어딥니까 저기 하여튼 그쪽 있잖아요. 미사리 가는 그쪽도 12,000세대인가 하여튼 10,000세대가 넘죠? 경매는 전체 물건을 다 합해도 한 12,000건, 15,000건 안 돼요. 경공매 합해도. 그 중에 주택은 그 경공매 물건 중에 임야, 토지, 뭐 농지, 뭐 양계장, 뭐 별의별 거 자동차 이런 거 다 빼면은 주택은 채 만 건이 안 되는 거예요. 10,000건이 안 돼. 한 8,000건도 안 되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해가지고 집을 몇 채 산다 이런 거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미흡합니다. 예, 아주 저기 상당히 적어요. 그 분량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을 펴요. 다주택자 하지 말라고 뭐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 하면서 아니 비과세 아니죠. 중과세, 비과세를 해주던 거를 안 해주는 거고 막 중과세도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정책은 솔직히 집 투기하는 사람들이 집 투기를 했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투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채를 샀기 때문에 정작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사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거겠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꼭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아까 그 통계를 보니까 무주택자가 유주택자 된 집 없는 사람이 집 한 채 산 이런 상황도 꽤 늘었더라고요. 뭐 그건 칭찬해 줄 만하고 좋게 볼 만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뭔가 이게 정부가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그거는 어쩐 뭐라고 해야 되죠? 시장 경제의 힘이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뭐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거?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가 있고 그리고 솔직히 어쨌든 이게 미묘하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계속 파고 들어가잖아요. 집 못 팔게 하니까 집 팔고 여러 주택이 있는데 집 팔면은 뭐 세금 때려 맞으니까 안 팔면 집을 정작 살 사람은 어떻게 해? 돈을 더 주고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집값은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세금 주고라도 나오면 그럴 때 팔겠는데 안 팔아. 그러면 계속 오르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는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듯이 다주택자가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여섯 채 이렇게 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집을 계속 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이 경매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요. 돈을 가지고 계속 삽니다. 왜? 지금 주택, 특히 주택이죠. 특히 주택,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이걸 부동산 투자라고. 집을 우리는 거주 목적이라고만 보지 않죠.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잘 사면 거기서 살고 있으면 집값이 분명히 오를 거예요. 이런 투자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제일 투자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섣불리 집을 사거나 뭐 그러지 않죠. 어쨌든 집을 사면은 투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늘어나. 우리가 경매해가지고 집을 여러 채 사서 이 다주택자가 증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조금만 숫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부자들은 계속 그 주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왜? 안전하니까.
안전한 투자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에게 그죠? 집을 하나씩 주면 좋잖아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우리 여기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도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항상 자식한테 집을 사줘야 된다고 집이라도 한 채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낙찰 받고 이러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한두 푼 경매를 시작했는데 뭐 한두 푼 뭐 벌어가지고 그만하고 생활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아이 학원비 벌려고 하기도 하고 월급보다 월급만큼 월세만 조금 더 벌면 좋겠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월세 수입이고 그 이상 더 되는 거는 결국 시세 차익이거든요. 시간이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푼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집을 사야 되는 건데 부자들이 하는 부동산을 집을 계속 산다. 이런 상황을 보면 나는 없는 사람이니까 못 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없는 상황에서도 작은 거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 살 수 있는 상황을 하나씩 계속 사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정말로 주택을 사기가 뭔가 좀 꺼림직하다. 좀 양심상 그렇다. 그러면 상가를 사세요. 상가는 아무 터치 안 합니다. 부동산에서 아니 저기 국가에서. 그러니까 상가를 사면 우리 권장해요. 그러니까 상가를 좋은 거 똘똘한 상가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사셔가지고 꾸준히 월세 받고 늘려나가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해서 주택을 늘리는 상황이 여러분들 뭐 국가의 정책에 반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반민족적인 행위고 사람들 뭐 등쳐먹으면서 사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한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나라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저기 나쁜 짓을 조장하는 거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 하시겠죠. 하여튼 우리가 계속해서 부자의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적 수준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되고 뭐 부동산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뭐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나거나 너무 힘든 상황들이 되지 않나요? 여러 개 사서 팔아봤자 뭐 남는 게 없대던데요. 뭐 이런 그리고 솔직히 자꾸 팔려고 좀 생각을 하지 마요. 팔려고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원래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거고 다주택자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여기 통계에도 나오잖아요. 부자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계속 삽니다. 계속 사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딱 중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동산 투자로 나름대로 우리 가족들도 다 잘 살게끔 그리고 나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어떤 여가 생활 정도 경제적인 여가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말을 좀 편안하게 진행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작년 한 해 사이에도 7만 명이나 늘었다. 이런 기사를 가지고 우리 교육생들 중에 다주택자가 교육생으로 등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묻는 상황. 다주택자가 되면은 너무 불편하고 뭔가 이게 좀 안 좋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내용까지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